재래식 잠수함 분야의 세계 최강국은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잠수함 중엔 언터처블이자 어나더 레벨로 여겨지는 핵잠이 존재하지만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실제 도입을 위해선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므로 아직까지는 재래식 잠수함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 재래식 잠수함 시장에 독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입찰 결과 발표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금 한국과 반한국연합의 기류가 형성되면서 대한민국 잠수함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가격 흥정을 위한 밑밥 깔기인지 아니면 한국 방산 퇴출을 위한 폴란드 야권연합이 꼼수인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잘 나가던 한국 방산의 적신호가 켜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8조 원 예산의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반한 선동전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한국의 정면 돌파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 아덱스 2023의 주인공은 단연 하늘의 제왕 KF-21이었지만 제대로 실속을 차린 것은 놀랍게도 한국산 잠수함이었습니다. 바로 폴란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캐나다 등 최소 4개국 이상이 대한민국 잠수함 도입을 상담받은 것이죠. 물론 계약까지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여러 조건이 붙겠지만 능력 면에서는 세계 최고라는 호평과 함께 계약 관련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기술진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현지 군사 전문 언론과 군사 관계자들을 대거 초청해 행사를 하나 개최했습니다. 행사의 주제는 단 하나, 대한민국의 장보고 3급 잠수함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이 전부였는데요. 실제로 현장 분위기는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이날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한 현지 군사 전문 기자들은 폴란드 내에 아름아름 퍼져 있었던 장보고 3에 대한 숱한 오해와 비판점을 숨김없이 질문했고 우리 기술진들은 전문적인 근거와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잠수함 기술력의 우수성과 경쟁력에 대해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가감없이 대답했습니다. 폴란드 내부에서 돌고 있는 대한민국 장보고 3에 대한 괴소문을 해결하기 위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입니다. 특히 오르카 프로젝트에 대한민국의 장보고 3급 잠수함이 유력 후보로 점쳐지면서 가장 쟁점이 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수심이 낮은 발트해에서 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실제로 폴란드 국토의 면한 유일한 바다가 전 세계에서 수심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인 발트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출형 장보고 3는 수중 배수량이 약 3,705톤급의 장보고 3 배치원 도산한 창호급을 기반으로 하기에 대략 수중 배수량 3,600톤 내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잠수함은 크기가 클수록 자망, 작전 수행 시간 등에 유리하기 때문에 배수량이 클수록 유리한데 잠수함을 운용할 장소가 발트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수심이 낮은 바다에서는 잠수함의 규모가 클수록 작전 영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는 폴란드 입장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애초에 폴란드가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이유부터가 다름 아닌 러시아의 발트 함대 때문인데요. 발트 함대는 러시아 해군을 대표하는 4대 함대 중 하나로 만재 8,000톤의 소브레메니급 구축함을 기함으로 네오스트라시미급 호위함, 스테레고시급 초계함, 로프카급 상륙함, 킬로급 잠수함 등 보유한 전투함정의 숫자만 50척 이상의 거대 함대입니다. 폴란드 해군의 전투함정이 기뢰함, 기뢰부설함까지 깡그리 끌어모아도 단신이 34척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발트 함대의 규모를 얼추 짐작해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 입장에서 해상 안보의 명운이 달려있는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폴란드 역시 발트 함대의 규모에 맞춰 양적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정석이겠지만 해군력 증강엔 언제나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모두가 부족한 폴란드로선 적합하지 않겠죠. 더구나 지난 총선에 패배한 현 폴란드의 집권당은 하루빨리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사실상 잠수함뿐인데요. 잠수함은 일단 작전을 시작하면 망망대해 어디서 출몰할지 예측할 수 없고 아무리 규모가 큰 함대라 하더라도 잠수함을 신경 쓰다 보면 전략적으로 움직임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잠수함을 일컬어 비대칭 전력이라고 칭하는 게 아닙니다. 폴란드 역시 바로 이를 노리고 오르카 프로젝트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 5월 공표된 오르카 프로젝트는 고작 2달 후인 7월에 입찰 정보를 공개했고 내년 5월 본격 입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폴란드가 차기 잠수함으로 내건 조건은 30일 이상 작전 지속, 심도 200m 이상 작전 수행 가능, 지상 해상 수중 목표물 타격 능력, 기술 이전 등으로 현대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최상급 운영 능력을 갖춘 잠수함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심지어 발트헤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해당 조건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잠수함이 있을까 싶은 지경인데요. 실제로 앞서 언급한 장보고3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발트의 운용 논란이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일례로 폴란드의 해양 전문 매체는 경쟁국과 비교해 한국 잠수함 길이가 15m 이상 길고 배수량 역시 가장 큰 사이즈를 지녔다라며 발트해의 얕은 수역과 안전 수심도를 고려해 기동성 저하, 피탑 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논란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저 지도 한 장을 꺼낸 건데요. 바로 서해입니다. 당장 논란이 된 운영 환경만 보더라도 발트해는 평균 수심이 55m, 가장 깊은 곳도 459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극한 환경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 서해입니다. 서해의 평균 수심은 약 44m, 가장 깊은 곳도 과거도 부근으로 고작 124m에 불과합니다. 운영 난이도로 치면 발트해가 비빌 난이도가 아닌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서해에서 장보고3를 무리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극한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훈련 환경이 가장 큰 증거가 된 셈입니다. 우리 잠수함 기술진들도 이 점을 노리고 서해와 발트해의 수심 자료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이외에도 장보고3급은 폴란드가 요구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유일한 잠수함인데요. 이미 이번함인 암모함까지 전력화를 준비 중인 도산한 창호급을 기준으로 최대 자망 심도만 300m가 넘습니다. 게다가 재래식 잠수함으로서 3주간 자망을 달성하면서 세계 기록을 경신하는 한편 작전 일수만 50일에 육박하는데요. 앞서 러시아 발트 함대가 운영 중인 킬러급 잠수함이 45일에 불과합니다. 발트헤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상대적 전력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산한 창호급의 최대 장점은 단연 화력입니다.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은 533mm ATP 발사관 6기와 함께 VLS-6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부터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SLCM을 모두 운용할 수 있는데요. 경쟁 모델 중 VLS를 탑재하고 있는 잠수함은 도산한 창호급이 유일합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장보고3는 또 하나의 초격차를 만들어냈는데요. 피탑 유도를 극도로 낮출 수 있는 탐지 외피 설계 기술 개발에 착수한 것입니다. 얕은 바다에서 이는 특히 중요한데요.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신형 소자 장비 설계 기술은 소자 코일 제어기, 전원 공급기, 자기 센서 설계 원천 기술로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자기를 줄여 피탐을 최소화하는 장비입니다. 일종의 스텔스 기능인데요. 이를 이용하면 대잠 초계기의 MAD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한 전력 우위를 선점하는 셈이죠. 그리고 유럽 내에서 성능으로 한국을 압도할 만한 것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눈높이를 조금만 낮춘다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라는 대안이 있지만 이들 모두는 폴란드가 바라는 마지막 요구 조건인 기술 이전의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해군의 사정을 알고 보면 왜 그들이 기술 이전의 목을 맬 수밖에 없는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폴란드는 1980년대 소련으로부터 킬로급 한 척을 도입했고 이후 노르웨이로부터 코벤급 4척을 도입했지만 이중 노후화로 정상 작동하는 건 단 한 척도 없습니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2030년대 인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때까지 이들 낡은 장비로 잠수함 부대를 운영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결정적으로 장보고3 배치2는 애초 개발 단계부터 핵심 장비에 대한 국산화 연구 개발을 동시에 추진한 덕에 국산화율만 무려 80%가 넘습니다. 이러니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나라들이 대한민국 잠수함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산화율이 높다는 것은 때문에 전략무기인 잠수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이해관계가 얽히는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여기저기 눈치 볼 필요 없이 대한민국과의 계약에만 신경 쓰면 잠수함 본체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의 일부, 운용 노하우까지 전수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높은 국산화율 덕분에 폴란드와 필리핀은 자국의 차기 잠수함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의 잠수함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폴란드의 선박 운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솔루션으로 현지 조선업체와 협력해 MRO 센터를 건립할 예정인데요. 최대 3-40년은 운용하는 잠수함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운용 능력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정도의 제안을 확정한 곳은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폴란드가 도산한 창호급의 성능을 미리 파악하고 오르카 프로젝트에 입찰 공고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나 군사 전문 매체들도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두 기업 중에 한 곳이 오르카 프로젝트에 선정될 것이라 예상하는데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국 선수들끼리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두고 경기를 벌이는 격이니 느긋하게 결과를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재래식 잠수함 분야에서만큼은 세계 최강이라는 대한민국과 우리가 만든 장보고3 배치2 사실상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더구나 핵잠의 유통이 불가능한 현재의 세계 질서에서 대한민국의 잠수함은 자유세계 국가가 도입할 수 있는 최적이자 최고의 수중전투 옵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